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중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지난 22일 검수완박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협의안을 깨고 재논의 표명을 한 것인데요. 제2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뜻을 표명하면서 향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 중재를 빌미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야합을 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그 중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즉 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에 지난 22일 동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다름 아닌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들입니다. 즉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때문에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해상충, 이 네 글자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자, 그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음날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시사했고 결국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냐는 비판과 여야 합의를 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제처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문재인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끝마친다는 건데요. 민주당이야 원래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해 저런다고 쳐도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같지도 않은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비판 성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합잡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변은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 중재를 빌미로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항복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더 부끄럽고 경악할 일이라며 대부분 반헌법적 핵심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일부 범죄만 검찰이 얼마 동안 수사할 수 있게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의석이 부족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편은 국민의힘은 황실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보지도 않은 채 일제의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실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보지 않은 채 일제의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 조정과 현재의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냐? 참 전국을 찌르는 비유인데요. 그 중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자,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간 소통이 없었겠느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권 원내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저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이야말로 뒤통수 치기인 것이고요. 설사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에서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뒤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책무가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임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경우도 이번 파동의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2016년 12월 3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날입니다. 그 뒤 12월 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12월 9일에는 표결에 붙여졌죠. 투표자 299명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였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사당을 대표한 소추위원장이 바로 새누리당 권성동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권성동은 소추위원장으로 최후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권성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성동의 진술에는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 넘겼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권성동의 눈물이 역겨운 것은 이번 검수완박에서 다시 한번 권성동이가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군에게 넘기고 지지층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넘긴 권성동이가 다시 한번 야부로 윤석열을 팔아먹고 지지층들의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것은요. 탄핵 야합으로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더니 이번엔 검수완박 야합으로 좌파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권성동에게 국민들은 야합의 달인, 배신의 귀재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맞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더 이상 배신의 정치, 야합의 정치가 우파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도 호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